공화당 상원이 추진 중인 세제 개편안에 오바마 케어 의무가입 폐지 조항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오바마 케어 의무화가 폐지될 경우 추가 세수가 확보돼 중산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 측은 수백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게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의 한 시골 마을 초등학교에서 14일 총격 사건이 발생해 범인을 포함해 5명이 사망하고 초등학생 등 10명이 부상했습니다. 경찰에 의해 사살된 총격범은 반자동 소총과 다량의 탄환을 갖고 초등학교 교내로 진입하려고 해 대규모 인명 살상을 부를 뻔했습니다. 이렇듯 최근 미국에서는 대형 총기 참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위스콘신주가 10세 이하 어린이도 숲속에서 자신의 총으로 사냥할 수 있도록 허용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미국 방문 비자 거부율이 9%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부율이 높아진 것은 무비자 프로그램 시행에 따라 장기 체류 가능한 방문 비자에 대해선 심사를 강화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최근 국토안보부 수장에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이 친이민적인 발언을 해 백악관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듀크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온두라스 이민자 임시보호 체류 신분 6개월 연장 정책을 확정하면서 반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는 백악관의 요구를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뉴욕 총영사관을 포함해 미국 내 제외 공관장 인사를 조만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최근 하반기 인사를 확정하고 뉴욕 등 6곳의 제외 공관장 교체 인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최근 하반기 인사를 확정하고 뉴욕 등 6곳의 제외 공관장 교체 인사를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5일 KBTV 뉴스9입니다. 공화당 상원이 추진 중인 세제 개편안에 오바마 케어 의무 가입 폐지 조항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공화당의 상원 지도부는 오바마 케어 의무화가 폐지될 경우에 추가 세수가 확보돼 중산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 측은 수백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게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희삭 기자입니다. 오바마 케어 의무가입 폐지 조항이 공화당 추진에 세제 개편안에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4일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는 연방 상원 공화당 지도부 의원들이 오바마 케어 의무가입 폐지 조항을 상원이 추진하고 있는 세제 개편안에 포함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공화당 지도부는 오바마 케어 의무화가 폐지될 경우 3천에서 4천억 달러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산층 법인세율을 더 낮게 인하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세제 개편안에 오바마 케어 의무가입 조항을 없애면 수백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게 되고 지금보다 더 높은 건강보험료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캘리포니아 북부의 한 시골 마을 초등학교에서 14일 총격 사건이 발생해 범인을 포함해 5명이 사망하고 초등학생 등 10명이 부상했습니다. 경찰에 의해 사살된 총격범은 반자동 소총과 다량의 탄환을 갖고 초등학교 교내로 진입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나 대규모 인명살상을 부를 뻔했습니다. 총격은 이날 오전 8시께 캘리포니아 주도 세크라멘토에서 북서쪽으로 120마일 떨어진 레드 블러프 인근 란초 테마 마을에서 벌어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총격범이 주택가에서 총을 쏘다 인근 란초 테마 초등학교로 옮겨 다시 총을 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총격범은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했고 총격은 모두 5곳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총격과 차량 충돌 등 사건이 발생한 5군데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총격범이 이웃과의 분쟁 때문에 격분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동기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최근 미국에서는 대형 총기 참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위스콘신주가 10세 이하 어린이도 숲속에서 자신의 총으로 사냥할 수 있도록 허용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는 지난 주말
이 같은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고 해당 법안은 오는 18일 발효됩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위스콘신 주법은 기존의 10세였던 사냥 나이 제한을 철폐해 모든 어린이가 훈련받은 어른과 동행하면 사냥 무기를 지닐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어린이들이 어른의 총을 함께 쓰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총을 따로 사용할 수 있으며 대형 사냥감을 추격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 법안에 대해 반대론자들은 10세 이하는 어른이 동반한다고 해도 위험한 무기를 소지하기엔 너무 어린 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인의 미국 방문 비자 거부율이 9%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이 거부율이 높아진 것은 무비자 프로그램 시행에 따라 장기 체류가 가능한 방문 비자에 대해선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같은 방문 비자 거부율이 자칫 무비자 프로그램 시행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희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인의 미국 방문 비자 거부율이 9%를 넘었습니다. 연방 국무부의 2017 회계연도 국가별 방문 비자 거부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미국으로부터의 B1, B2 등 방문 비자를 신청한 한국인에 대한 비자 거부율은 9.05%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한미 비자 면제 프로그램 시행 이전과 비교해서는 6%가, 지난해와 비교해도 0.4%가 높아진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인의 미 방문 비자 거부율은 지난 2014년 이후 2년 연속 감소했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인의 방문 비자 거부율이 높아진 이유는 2008년 말부터 시행된 무비자 프로그램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무비자가 시행되면서 장기 체류가 가능한 방문 비자를 받으려면 그만큼 심사가 까다로워졌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거부율 증가가 비자 면제국으로서의 지위 상실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일각에서는 거부율 9%는 비자 면제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엔 높은 수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미국 정부는 비자 면제국으로 지정되거나 유지하려면 3%대의 낮은 비자 거부율을 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최근 국토안보부 수장에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이 친이민적인 발언을 해 백악관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듀크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온두라스 이민자 임시보호 체류 신분 6개월 연장 정책을 확정하면서 반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는 백악관의 요구를 사실상 거절했으며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 후보자 역시 다카 사면을 거론하면서 백악관 실세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김희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과 국토안보부가 이민 정책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이민 정책 기조인 반면 이를 시행하는 주무부처인 국토안보부가 이에 반하는 친이민적인 발언과 행보를 잇따라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안보부 장관직이 공석인 가운데 일레인 듀크 장관 대행은 최근 온두라스 이민자들에 대한 임시보호 체류 신분을 6개월 연장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13일 니카라과 임시보호 체류 신분 지위 중단을 발표했으나 온두라스에 대해서는 2018년 7월 5일까지 임시보호 체류 신분을 연장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는 백악관 실세들의 요구와는 달라 사실상 백악관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로 인해 듀크 장관 대행은 백악관 내에서 대행직 사임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 후보자 역시 반이민 기조에 벗어나는 친이민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닐슨 후보자는 지난 8일 상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다카 청년들에 대한 사면을 거론하면서 다카가 만료되더라도 이들에 대한 추방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한국 외교부가 뉴욕 총영사관을 포함한 미국 내 재외 공관장 인사를 조만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외교부는 최근 하반기 인사를 확정하고 뉴욕을 비롯해 LA,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등 6곳에 재외 공관장 교체 인사를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미국 내 공관장 인사 대상은 총 9개 공관 가운데 6곳으로 무려 3분의 2에 해당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뉴욕 한국일보는 뉴욕 총영사관 신임 총영사에 박효성 전 루마니아 대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를 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박 전 대사는 최근 김기환 현 뉴욕 총영사의 후임으로 내정됐으며 12월 중에 부임할 예정입니다. 김기환 총영사는 지난 2015년 4월 달에 부임해 2년 8개월가량의 임기를 마치고 12월 말에 귀임할 예정입니다. 뉴욕시 100대 악덕 랜드로드에 한인 2명이 포함됐습니다. 뉴욕시의 2017 최악의 건물주 톱 100에 따르면 브루클린의 김모 씨는 해당 순위에서
62위로 나타났습니다. 김 씨의 건물엔 14가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올해 시 주택국에서 발부받은 위반 티켓이 341건, 빌딩국에서 받은 티켓은 2건이었습니다. 또 해당 순위에 맨해튼과 브롱스에 두 채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이모 씨도 올랐습니다. 이 씨는 13가구가 입주해 있는 맨해튼 건물 경우 126건의 주택국 규정 위반 티켓이 발부됐고 12가구가 살고 있는 브롱스 건물에는 150건의 티켓이 발급됐습니다. 뉴욕시는 해당 결과를 14일 웹사이트에 공개했고 이를 통해서는 해당 건물주의 빌딩 위치와 위반 법규 건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맨해튼 펜스테이션이 또다시 공사에 들어갑니다. 이번 공사는 내년 1월 달에 시작하며 약 21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MTA는 13일 펜스테이션 관리와 책임을 맡고 있는 엠트랙이 내년 1월 5일부터 5월 28일까지 세계 철로 운행을 중단하고 개축 공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선로는 펜스테이션 15, 18, 19번 3개 선로고 해당 선로에서는 철로 재정비 작업과 콘크리트, 강판 철거 교체 작업 등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엠트랙 측은 이번 공사는 선로 하나씩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노선 운행에 큰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저지 한인 상록회가 후원의 밤 행사를 갖습니다. 상록회는 새 회관으로의 이전을 앞두고 있으며 이번 후원의 밤 행사로 모아진 기금은 회관 운영 기금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세나 기자입니다. 뉴저지 한인 상록회가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제8회 후원의 밤 행사 계획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후원의 밤 행사는 상록회의 새 회관 이전에 따른 운영기금 마련 등을 위해 열립니다. 권영진 뉴저지 한인 상록회장은 현재 이사 준비는 거의 다 마친 상태라며 12월 1일에는 새 회관에서의 입주식과 테이프 커팅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제8회 뉴저지 한인 상록회 후원의 밤을 엽니다. 11월 17일 파인플라자 4층에서 작년하고 똑같은 장소입니다. 이러는데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상록회가 이제 27살이 되었는데 아직도 회관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 상록회가 이제 명실공히 가장 여기 뉴저지의 어른단체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참석해 주세요. 그리고 좋은 저녁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제8회 후원의 밤은 11월 17일 뉴저지 파인플라자 4층 연회장에서 오후 6시 30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번 후원의 밤은 뉴저지 한인 상록회 주최, 뉴욕 총영사관과 한인회 등 50여 개 단체의 협찬과 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후원 참여는 개인의 경우 $100, 부부 동반일 경우 $150이며 상록회 사무국을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이번 후원의 밤에는 다양한 동포 가수가 초청돼 행사의 분위기를 띄울 예정입니다. 또한 상록학교의 민요와 한국무용, 라인댄스, 아코디언 연주와 기타 연주 등의 공연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편 뉴저지 한인 상록회는 지난 1990년 비영리 단체로 등록한 이래 2005년 비상식량 지원센터 개설, 2006년 상록학교 개설, 2008년 사회복지상담센터 설립 등 지역 한인 노인들의 복지와 문화생활, 교육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KBTV 박세나입니다. 미국의 가계부채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일부 자동차 대출의 연체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에 근접해 저신용자의 신용 경색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14일 가계부채가 3분기에 12조 9,500억 달러로 전분기보다 0.9%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가계부채가 13분기 연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자동차 대출의 연체율은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서브프라임 자동차 대출의 연체율은 약 9.7%로 7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서브프라임 자동차 대출을 받은 저신용자를 중심으로 신용 경색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연은 연구원들은 서브프라임 자동차 대출이 있는 소비자가 2,300만 명이라며 이들이 채무를 불이행한 이후 추가적으로 신용도가 낮아지거나 차가 압류된 뒤 추가적인 재정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셜미디어 사용자의 증가와 미국 내 10대 자살률 증가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 같은 연구는 아직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소셜미디어에서 완벽한 삶을 흉내내고 있는 것이 10대들의 정신질환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많은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세나 기자입니다. 콜로라도 리틀턴의 한 10대 청소년들은 최근 아끼는 친구 3명을 잃었습니다. 이들은 친구의 죽음이 소셜미디어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서 한 달 동안 소셜미디어에 접속하지 않는 오프라인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이 모임은 곧 1,600여 명의 사람을 비롯 26개 주의 240개 학교 그리고 7개국에서 많은 지지와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It's kind of ridiculous. Like people will compete with other people to see how many likes they get on a photo, and I mean, we're just like, let's just get off of it. Like, it's become too much. Like social media, it's just really become too much. 연방정부의 질병통제와 예방센터 자료에 따르면 2007년 기준 수십 년간 미국 내 10대 자살률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과 2015년 사이 자살률은 급격히 증가했으며 2015년 기준 10대 여성은 10만 명당 5명, 10대 남성은 10만 명당 14명이 자살했습니다. 샌디에이고 주립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장 투웬지는 바로 이 시기 소셜미디어의 사용과 10대 청소년의 우울증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more time they're spending on social media, the greater the risk of exposure to things like cyberbullying might be, which then does have a direct link to depression. So it's not kind of as easy and as linear as just saying social media has caused an increase or is even correlated with an increase in depression, but it's absolutely correlated with these other factors that we know lead to an increased risk of depression. 이와 관련된 웬지 박사의 연구는 14일 임상심리 과학저널에 수록됐습니다. KBTV 박세나입니다.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보면 주인공 오드리 헵번이 맨해튼 5번가의 고급 보석 매장인 티파니 앞에서 아침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명한 장면이죠. 영화에서처럼 외부는 아니지만 티파니 내부에 카페가 들어섰습니다. 실제 이 카페는 영화 티파니에서의 아침에 해당 장면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박세나 기자입니다. 맨해튼 5번가의 유명 보석 매장 티파니의 카페가 오픈해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이 현실이 됐습니다. 10일 티파니가 맨해튼 매장 개선 계획의 일환으로 블루박스 카페를 개장했습니다. 이번 카페 개장은 1961년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해서 여주인공 오드리 헵번이 페스트리를 먹으며 5번가의 티파니 매장을 응시하는 장면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은 트루먼 카폿의 중편 소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로 시골 소녀가 뉴욕에서 경험하는 상류 사회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주제곡 문 리버로 1961년 아카데미 영화제에 최고 주제가상을 수상했으며 오드리 헵번 또한 최고 여배우 후보에 오른 바 있습니다. 블루박스 카페는 4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고객들은 이곳에서 센트럴파크의 풍경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카페는 티파니사의 대표색인 루빈의 에그블루색으로 꾸며졌으며 벽은 다이아몬드, 크롬 조각상 등으로 장식됐습니다. 또한 매장 내부에선 스털링 실버로 만든 $100짜리 주석캔을 비롯 티파니의 새로운 가정용품 컬렉션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KBTV 박세나입니다. (11월 15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언쟁에 따른 몸싸움이 살인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39살의 크리스토퍼 코디는 13일 지난 2주 동안 심한 언쟁을 벌인 43살의 한 남성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코디는 당초 관계 개선을 위해 이 남성의 집에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무슨 이유인지 집안에 들어오자 43살 남성을 공격했고 이들은 심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결국 이날 코디는 43살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여러 차례 자상을 입어 숨졌습니다. 경찰은 코디가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밝혔고 살인 용의자는 도주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용의자의 신원 확인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주 코니아일랜드에서 10대 소녀와 그의 남자친구에게 총을 쏜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용의자는 25살의 장피엘 파체코로 14일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찰에 의하면 그는 지난 화요일 17살의 알리사 로드리게즈의 가슴에 총을 쐈고 소녀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습니다. 소녀의 남자친구는 팔에 총을 맞았으나 곧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로드리게즈와 페체코가 알고 있었던 사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이번 주 첼시에 소재한 한 아파트 로비에서 76살의 노인을 대상으로 절도를 시도한 2명의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월요일 오후 10시 30분경 21스트리트과 7에비뉴 사이에서 발생했습니다. 감시 카메라에 찍힌 2명의 용의자는 노인을 벽으로 밀친 뒤 주머니를 뒤졌고 노인이 완강히 저항하자 노인을 바닥으로 밀어버린 뒤 떠났습니다. 노인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4일 저녁 뉴저지 버겐 카운티 한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이날 오후 8시 45분경 가필드 리버 드라이브 상의 한 공동주택에서 화염이 일고 있다는 신고 접수를 받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날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주변의 여러 도시들에서 소방관을 지원했고 화재는 다행히 사상자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뉴욕 아시안 부동산협회에서 플러싱 주민에 200마리의 터키를 전달합니다. 롱김 뉴욕주 하원의원은 플러싱 이웃들에게 무료 터키 200마리가 전달된다며 터키를 받기를 원하는 한인들은 행사 전날까지 의원실을 방문해 터키 교환권을 받아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터키 교환권은 선착순으로 제공되며 터키 전달은 오는 21일 오후 1시 30분 플러싱 타운홀에서 진행됩니다. 사우스 웨스트 항공 소속 조종사가 총기를 휴대한 채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습니다. 15일 51살 남성의 조종사는 세인트루이스에서 라스베이거스를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자신의 가방에 9mm의 권총을 갖고 있다 교통안전청 요원들에게 적발돼 구금됐습니다. 미국에서 고액을 받는 직업 중에 최고는 내과 의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 사이트인 글래스도어가 발표한 미국 내 최고 연봉 순위에 따르면 내과 의사의 평균 연봉이 18만 7,876달러로 가장 높았습니다. 내과 의사에 이어서는 매니저급 약사가 뒤를 이었으며 매니저급 약사는 연봉이 14만 9,064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정보 사이트인 윌렛허브의 설문조사 결과 올 연말 쇼핑에 250에서 500달러의 지출 계획을 갖고 있는 소비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3분의 1 수준인 29%가 올 연말 쇼핑에 251에서 500달러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는 취업이민 영주권 인터뷰 의무화 관련된 내용을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이민법으로 20년 된 경력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주디장 변호사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어서 오십시오. 예, 그 취업 영주권 인터뷰가 이제 의무화됐다. 이제 새롭게 시행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시행하는 것이죠? 익스트림 베링이라고 부르죠. 정치권에서는. 즉, 시큐리티를 강화하고 또 자격 조건이 정말 맞는지를 서류상으로 리뷰를 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해서 직접 인퍼슨 인터뷰를 통해서 보다 확실히 하자라는 그런 방침인데요. 이 방침 자체는 사실 전혀 나쁘지 않은 방침인데 과거에 취업 이민도 항상 인터뷰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민국에서 데이터를 보니 인터뷰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의 이 결과가 별로 틀리지 않아서 순서를 조금 스트림라인 시키자, 조금 간소화시키자라고 해서 인터뷰를 웨이브를 했었던 것이었어요. 지난 기간 동안에는. 예. 그래서 이제 결혼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직접 만나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항상 인터뷰를 의무화했었지만 취업이민 케이스에서는 꼭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이 순서를 조금 간소화시키는 것이 전체적으로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여태 면제가 되던 것이었는데 이제 또 시큐리티가 더 문제시 되다 보니까 이런 방침으로 바뀐 것이죠. 네네. 예. 그 많은 분들이 참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으세요. 이와 관련돼서 도대체 뭘 물어볼지 몰라서 불안하다 뭐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왜 어쨌든 인터뷰라고 하면은 우리가 좀 당황하게 되잖아요. 네, 뭐 학교 인터뷰든지 잡 인터뷰든지 괜히 불안하고. 근데 제 생각에는 어차피 이민국에 접수하는 것들은 정확해야 되고 또로하게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인터뷰에서 커버하는 것은 같은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인터뷰가 또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것 때문에 기각률이 높아지겠다라는 것보다는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 더 불안해하시는 것이 조금 안타깝고 실제로 그렇다고 더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그런가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 간소화시켰던 그런 부분인데 다시 인터뷰를 이렇게 늘리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인터뷰를 진행해야 되는 지역 이민국의 워크로드가 그만큼 늘어나니까 취업 이민뿐만 아니라 가족 이민까지 내지는 시민권 신청까지 전체적으로 시간적인 그런 딜레이가 생길 확률이 지금 꽤 높죠. 예. 지금도 좀 적체지요? 조금 적체되고 있는데, 네, 그렇지만은 뭐 한때 뭐 그 취업 이민 3순위가 7, 8년 걸리던 시절에 비하면 많이. 예. 뭐 이게 좋은 점인지 나쁜 점인지는 좀 말하기 어려운 게 지금 적체가 없다는 이유는 그동안 신청자 수가 줄었기 때문이거든요. 네네네. 예. 취업 이민은 지금 오픈 상태인가요? 네, 오픈 상태입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무엇보다 인터뷰로 인해서 혹시나 그 영주권을 거절당할까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 인터뷰 때 특별하게 좀 주의를 해라 좀 이런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부분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난번 인터뷰 저희가 만났을 때 그 취업 이민 취업 비자 신청 시에 모든 데이터가 쉐어되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곧 이 취업 이민 인터뷰까지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인터뷰를 가게 되면 과거 한국 사람이신 경우에 서울에서 비자 신청을 했을 때 학력, 경력, 뭐 marital status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었던 모든 것들이 넘어오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본인은 한 적이 없는데 했다라고 들어간 기록이라던가 했었는데 빠졌던 기록이 있으면 아니 이번에 취업 이민이 당신이 이런 경력이 있다고 했는데 왜 비자 신청서에 없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문제가 제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인터뷰 자체만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터뷰에 이르기 전에 처음부터 모든 기록을 잘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인터뷰 자체에 대해서는 그날은 사실은 법정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가 대변해 주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준비를 잘해 가셔서 본인한테 오는 질문을 본인이 답을 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담당하셨던 변호사와 함께 인터뷰 전에 미리 서류와 질문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인터뷰 날 당일날 내가 어떻게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가를 좌지우지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네네. 무엇보다 철저한 준비가 중요하다. 네. 이 말씀이시군요. 예, 만약에 그 음주운전 기록 갖고도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으세요? 이런 뭐 음주운전이든 뭐 이런 어떤 경범죄 경력이 있을 경우 거절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경범죄의 경우에 한 번의 경범죄를 문제 삼는 경우는 없어요. 네. 하지만 어떤 일이든 콜트에 가셨으면 이거는 경범죄도 아니고 뭐 트래픽 티켓 때문에 콜트에 가셨어도 콜트에 가신 거는 기록에 남기 때문에 콜트에 한 번 가시면은 무조건 거기 클럭스 오피스에 가셔서 아예 본인 기록을 원본으로 한 2세트 띄워 놓으시는 게 나중에 인터뷰 때도 필요하고 어떤 일에든 요즘은 모든 시큐리티가 강화되기 때문에 콜트에서 받은 그 원본 기록을 요구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의 경범죄는 괜찮으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경범죄라는 거는 가장 최장으로 줄 수 있는 센텐스가 1년을 넘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본인은 뭐 프로베이션을 2개월만 받았다고 하더라도 최장으로 줄 수 있는 센텐스가 1년이 넘는 경우는 그건 더 이상 이민국에서 본 경범죄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DUI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 같은 경우나 샵리프팅 같은 경우 액수가 적으면 그런 경우는 그 1년 이상 센텐스를 줄 수가 없는 그 경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 것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쭉 이제 그 취업 이민 영주권과 관련돼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이제 지금 여기까지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좀 모아서 우리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한 말씀 좀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민자
들에게 별로 지금 이렇게 웰컴한 느낌이 없는 그런 시대라서 이제 많이 안타까워요. 그런데 저는 우리 이민자들이 또 우리 커뮤니티가 좀 이렇게 자부심, 자긍심을 가져도 좋다고 생각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민자의 나라이고 이민자들이 일으킨 나라이고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에 와서 컨트리뷰트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우리가 우리 조국을 떠나서 해외에 와 있으면서 조국과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그 미디어라던가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가 우리한테 조금 어려운 그런 때라도 자부심을 갖고 성실하게 또 법을 잘 지켜가면서 열심히 살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컨트리뷰트 하는 것만큼 그만큼 우리의 그 사회적 지위도 올라갈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좀 어려운 시대지만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 주신 분은 주디장 이민법 전문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11월 15일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